저도 무척 궁금하고 세 분께서는 사실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선 누가 당선하는 걸 더 바랄까요? 저는 트럼프 재선을 더 바랄 것 같아요. 트럼프요? 네, 그 많은 분들이 바이든은 조금 중국에 대해서 유화적인 정책을 펼치지 않겠냐라고 또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최근의 행보를 봐서는 전혀 그래 보이지가 않고요. 그리고 바이든이 36년 동안 상원의원을 했었고 또 8년 동안 부통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노련한 외교 전략가로 알려져 있어요. 지금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 약간 무역 전쟁도 있지만 지금 관세를 이미 때려놓은 것을 철회하기는 분위기상 힘들 것이고요. 또 금융시장을 빨리 개방을 하라는 압박도 더 강해질 수 있고 또 무엇보다도 중국이 가장 껄끄러워하는 인권 문제 이거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미중 관계가 좋지 못한데 트럼프라고 말씀하셨군요. 김준영 원장님은 어떠십니까? 저도 중국이 트럼프의 재선을 바랄 거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그렇습니까? 최근에 그런 얘기를 저도 계속 듣고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차라리 트럼프가 되면 미국 내 분열이 가속화돼서 오히려 미국의 쇠퇴를 가속화시킬 것이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 정책 때문에 국제 질서라든지 국제 기구를 도장 깨기 하듯이 지금 깨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 사이에서 중국이 세력을 확정을 했는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될 경우에는 그것을 회복하고 국제 질서를 회복하고 미국의 영향력을 회복하겠다고 하니까 그리고 동맹과 함께 대중 전선을 보다 조직적으로 압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트럼프의 재선을 바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종훈 기자님. 여기에다가 이 한 가지 굉장히 재미있는 기사를 봤는데요.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바라는 국가 수장을 꼽았거든요. 네네. 이 중에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도 있었고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있었고 그다음에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이름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센 지도자들이 트럼프의 재선을 예, 바라고 저도 있네요. 그렇게 동의하는데요. 사실 트럼프는 친러시아 성향은 이미 유명한데요. 특히 왜냐하면 스트롱맨 리더십끼리 뭔가 통하는 게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제 정치적으로도 지금 나토의 분담금을 문제 삼아서 탈퇴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중동이나 아프리카에서 사실상 고립주의 정책을 하면서 빠져나온 자리를 러시아가 영향을 차곡차곡 채우고 있거든요. 네. 이 점에서 트럼프 재선을 바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북한은 누굴 바라고 있을지 또 궁금하거든요. 지난 22일에 있었던 2차 TV 토론에서 두 후보자가 북한 문제에 극명한 시각 차이를 드러냈었습니다. 그 장면 지금 함께 보시죠. What has he done? He's legitimized North Korea. He's talked about his good buddy who's a thug, and he talks about how we're better off, and they have much more capable missiles able to reach U.S. territory. You know what, North Korea, we're not in a war. We have a good relationship. You know, people don't understand. Having a good relationship Trump, with we have to leaders move of other on, because we countries have a is a lot of good countries. thing. We have Like saying we had a good relationship with Hitler before he, in fact, invaded Europe, the rest of Europe. Come on. 오히려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바이든 후보가 훨씬 더 강경하고 거침없이 발언하고 있네요. 예,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북 정책의 차이가 보일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하면 그동안의 탑다운 방식의 유화 정책을 계속 밀고 갈 것이고요. 그러나 바이든이 얘기한 것처럼 북한이 핵을 축소하지 않으면 만나지 않겠다고 아주 단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입니다. 그리고 비판하는 것이 뭐냐면 오바마 때 8년간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전략적 인내라는 정책을 했는데 사실상의 방치였거든요. 그런 점에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이 참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런 게 이제 대세인데요. 사실상 또 꼭 그렇지만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바마 때와 상황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네. 북한이 핵을 아예 지금은 갖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그냥 방치하는 전략적 인내를 계속 사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8년 동안 실패한 정책이라고 비판을 받는 것을 다시 가져와서 비판을 받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트럼프가 된다면 재선 이후에 북한과 뭔가를 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지난 2년간 과연 북미 간의 신뢰가 굉장히 많이 추락해 있는 상황에서 네. 다시 만나더라도 이벤트에 불과해질 수도 있다. 이것이
전망입니다. 아, 그렇군요. 바이든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분명하게 했죠. 사진 찍으러 판문점 가서 만나진 않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만나서 그동안 만나기만 했지 실질적인 효과는 뭐가 있었냐라고 비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후보 만약에 당선이 되면은 사실은 재선이라는 족쇄가 없기 때문에 어디로 튈 것인가 이 부분도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 그런 부분이고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들고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이 동맹 관계를 복원을 하겠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뭐 방위 분담금, 이렇게 무리한 요구 이런 것은 안 할 가능성이 높고요. 대신에 우리 한국도 그 한미동맹 강화에 뭔가 좀 발을 맞출 것을 압박을 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따지면 한미 관계가 향후 좋아지느냐 부분은 한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거기에 달렸다고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사흘 후 과연 백악관의 주인이 누가 될지 그에 따라 우리는 또 어떤 국제 질서를 맞이하게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